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사명을 변경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되겠는데요. 이렇게 로고까지 변경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죠. 이제는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닌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주신 것이 더욱 옳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7,633개를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 함께 외신에서 들려왔는데요. 이번 매입 규모는 약 7억 4,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트래티지가 매입한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는 97,25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 회사는 지난 2월 초 실적 발표를 앞두고 12주 연속 매입 행진을 하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을 잠시 멈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명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변경을 했고요. 새로운 로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추가 매입을 통해서 스트래티지는 총 47만 8,740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2022년 이후로 최대 매도세를 직면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된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이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지지선을 유지를 하면서 2022년 이후로 또 최대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한 가격 저항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마켓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만 4,726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을 했고요. 여전히 10만 달러에 근접한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총괄 안드레 드라고시에 따르면 또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2022년 6월 3 에로우즈 캐피털 붕괴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매도 압력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비트코인이 여전히 10만 달러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도자 소진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과 함께 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3 에로우즈 캐피털이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했던 싱가포르 기반의 헤지 펀드인데요. 2022년 루나 사태 직전 루나 재단 가드와 함께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연쇄 청산으로 인해서 블록파이나 보이저, 셀시우스가 같은 이 주요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이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는데요. 이 코인 텔레그래프가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함께 꼬집었고요. 또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 지지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레버리지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7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코인글래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에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쪽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이 조세 회피라던가 자금 세탁과의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일부 개인이 국경 간의 결제를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꼬집으면서 조세와 자금 세탁에 대한 불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브라질 내의 암호화폐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9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달러 기반 계절에 쉽게 개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은행 측의 분석이 좀 달라졌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국경 간의 결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불법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해외 물품 구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짚었고요.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갈리폴로 총재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익명성 추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경제 전문 매체에 따르면 또 개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구매한 것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향후 브라질 중앙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그 정책들 살펴봐야겠습니다.